자, 이제 연대고대 1차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대 기획인문 전형, 그 다음 농어촌 전형의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다 내신을 극복하고 비교과의 영향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신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뭐 어떤 부분이 더 크냐면 비교과의 영향이 더 컸다고 이번 입시는 좀 특징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합격한 학생들의 의학계열이나 자연계열,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이나 어문계열 쪽의 학생들은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고, 그 다음에 과목이 이수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읽었던 도서는 뭐고, 그 다음에 탐구했던 활동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제 기획인문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모 자율형 학교는 2등급대가 떨어지고 4등급대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저희에서 준비했던 3등급 후반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카이스트에 지금 1차 합격한 학생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교과의 영향력이 올해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심화 이수 과목을 보면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응용수학, 심화 미적분, 고급 수학, 고급 영어토론, 화학과제연구와 같은 과목을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나 거점형학교 무크 강의로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과학과제연구, 고급 수학, 그 다음 무크 동아리에서 양리학을 공부했고요. 코스여의 일반화학 2, 코스여의 미적분학 2, K무크의 우주와 생명, 코스의 감정의 신경과학,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제틱스, 그 다음에 스노의 지노믹스 어떤 강의들을 갖다 들었습니다. 심화 도서를 보면은 진단 바이러스학, 최신 면역학, 그 다음에 캠벨의 생명과학, 의공학 인문, 일반화학, 유전공학의 이해, 레닌저 생화학, 스미스의 유기화학,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원,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2와 같은 도서들을 갖다 읽으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서의 물론 모든 것을 다 공부하진 않았겠죠. 이 부분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된 부분에 최신 면역학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읽으면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낸 도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 대해 심화학습한 사례가 나타내는 강의와 그 다음에 도서를 읽지 않았나, 그 다음에 강의를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치이해나 수이해는 또 비슷하고요. 근데 한이해를 보면 이제 심화 이수 과목은 고급화학을 들었고 인지과학 및 인지언어학을 들었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거점형 학교 무크 강의를 보면 코스여의 한의학 개론을 들었고 MIT 공대 더 로지스틱 이퀘이션 길버트 스트랭이라는 강의를 들었고요. 코스여의 인문학을 품은 한의학이라는 강의 들었습니다. 심화 도서는 생명과학을 위한 수학원을 도서를 갖다 읽었고요. 상평형 연력학, 온 허벌 메디신, 그 다음에 본적 항목,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생체 전기학과 같은 이렇게 이제 전문 서적에 대한 수준들에 대한 도서들을 갖다 읽었죠. 그럼 이렇게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탐구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급 생명과학은 강의 수강 후 영문 논문을 참고하여 항산화와 독성 생성 억제 관련하여 심화 탐구를 했죠. 저 영문 논문이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의 교사 연수 자료집에 보면은 대학의 고민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이제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을 참고해서 공부했다는 내용을 나타내면 학생부 종합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적분을 보면 수업 시간에 입실론 델타 논법 등 심화된 내용의 학습을 위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학습하고 미분적분학 도서를 참고하고 급수의 판정법에 대해 탐구함 이런 내용이 있고요. 물리2는 네비어스투코스 방정식의 개념적 이해하고 유체역학적 개념들로부터 점성 유체가 원형 단면의 관을 따라 흐를 때의 유량을 표현하는 푸아제의 공식을 적분 계산을 유도 혈류의 흐름을 탐구함 이런 내용의 이제 탐구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세라 수강에서는 바이러스 역전사 기전에 관심을 갖고 바이러스 공부를 위해 논문과 강의, 에볼라 바이러스 디지즈를 수강 후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원리를 수업 시간에 발표했고요. 실용 영어에서는 테드 강연을 선택하여 학습한 뒤 과학 토크쇼 형태로 그부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어로 발표했고 면역 전문가가 되는 네이처럴, 면역 등의 저널을 읽으며 면역 체계에 대한 조사 설명하고 에세이 작성을 했죠. 그러면서 뭐 했죠? 코스여의 유기화학 수강을 하면서 이성질체의 궁금증으로 스미스의 유기화학과 강의를 수강 후 위대하고 위험한 양리학을 읽고 약물의 양리작용에 대해 보고서 작성을 했죠. 이것이 이제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탐구했던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치의학과는 뭐였죠? 치의학과는 고급 생명과학에서 항원의 종류에 따른 방어작용에 관심을 갖고 캠벨의 생명과학의 면역학을 탐구, TLR의 심화학습 후 세포주기와 유전자 치료, 바이오칩 등을 발표했죠. 코스웨어의 미분 방정식을 갖다 공부하면서 면역 체계를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강의를 통해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학습 후 T세포 증식의 수학적 모델링 보고 작성을 했죠. K무크에서 연력학을 보면 생화학 반응에 관심을 갖고 레닌저 생화학을 참고하여 생체 분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이해하고 세포의 동적 항정 상태 유지에 관한 물리적 관점을 갖다 이해하고자 K무크의 바이오 에너제틱스 강의를 수강했고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 등의 물리트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K무크 연력학을 수강하며 에너지 변환 측면에서의 자연현상을 이해했죠. 동아리에서는 MHC의 기능과 면역학적 효과 보고서 작성을 했죠. 보시면은 의대나 치의학과가 탐구한 것이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치대를 가면 치대만이 뭐 국악을 위한 탐구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 치대에 들어간 학생들의 경우에도 3학년 때 치의학과 관련된 탐구를 갖다 하나 정도만 나타냈고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치대 들어갔고 한양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대부분 다 똑같았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이 썼고요. 서울대 치대를 넣기 위해서 치대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단 한 가지만 있어서도 서울대 치대가 가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대를 가기 위해서 전공적 값이 많이 보이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에 들어와서 나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에서 충분히 심화학습한 내용을 나타나면 치대를 가는 데도 충분하죠. 치대도 또 똑같이 면역학을 가리키고 고급 생명과학을 가리키고 대부분 다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과목에 대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나면 충분히 치대를 합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의학과를 보죠. 동아리 스노우의 지노믹스 수강하고 생물정보학 관련 탐구를 했죠. 고급 수학에선 미적분학 2 도서와 관련 강의를 추가 수강 후 편미분을 이용한 기온과 조류 인플루엔자 상관관계 보고서 작성을 했죠. 화학은 제프리 프리드먼의 레틴 수용체에 관한 연구와 사이언스 데일리의 인슐린에 관한 기사를 보며 동물성 인슐린에 대한 관심을 갖고 K무크의 우주와 생명 강의를 수강하며 생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후 동물성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체 보고 작성을 했죠. 영어도 수업 중 뉴로사이언스 관련 지문을 학습한 뒤 뇌과학 관련 탐구 에세이 작성을 했고 코스웨어의 미적분학 2 강의를 통해 다중적분을 공부하면서 임의로 설정한 도형의 부피, 무게 중심을 푸비니 정리를 통해 탐구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서울대 수의학과를 간 학생인데 다른 데 의대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수의대나 치의대나 의대나 대부분의 학습 과정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화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자연계열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자전기 공학이었죠. 심화이수 과목은 고급물리 실험반만 했죠. 그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있죠? 고급물리 실험반만 들었네 하면 이제 일반고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공동교육과정 거점형학교 무크 강의는 뭘 들었냐면 고급수학, 거점형학교 들었고요. 무크 동아리로 블록체인 공학을 위한 물리2 강의를 들었고요. 스노우의 입실론 델타 리미트 디피니션 무크 강의를 들었고 코스웨어의 다변수 미적분학 강의를 듣고 코스웨어의 수리통계학 강의를 듣고 코스웨어의 선형대수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심화도서는 뭐였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입문 책을 읽었고 알고리즘 산책 도서를 읽었고 아하 물리수학 도서를 읽었고요. 일반 통계학,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기초전자기학과 같은 심화도서, 그러니까 전문서적에 대한 걸 학습을 했죠. 줌달의 일반학도 마찬가지고요. 파이먼의 물리학 강의 2 이렇게 해서 전문서적이나 심화도서를 읽으면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갖다 나타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생명공학과를 보면은 심화이수 과목은 뭐였냐면 고급수학원, 고급수학도 고급화학을 했고요. 공동교육과정이나 거점형학교 무크 강의에선 K무크의 재미있는 화학공학, 코스웨어의 미분방정식, 그 다음에 코스웨어의 수리통계학, 코스 유기화학 강의를 들었죠. 심화도서를 보면 뭐죠? 머피의 화학공정계산, 줌달의 일반화학, 기본 유기화학, 일반 물리학, 수리물리학, 해석기학, 매듭이론과 같은 심화도서와 전문서적을 보면서 공부한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학생들의 그럼 탐구활동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기공학에 합격한 학생의 탐구활동을 보면
수학 동아리에서 이변수 함수의 극값 구하기를 했고요. 미적분학 2에서 다변수 함수의 적분과 역학적 응용 보고 작성을 했죠. 고급 물리 실험반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으로 다이오드와 정류회로 관련 보고 작성을 했고요. 물리에서 기초 전자기하학을 읽고 자기에너지의 물리적 의미를 수학적으로 정리했죠. 과제 연구에선 빅데이터의 통계 분석과 인공지능 선형 모델의 파이썬 구현에 대한 과제 연구를 했고요. 자율 동아리에선 수학자 오일러에 대한 탐구를 했고 선적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여 보고서 작성을 했죠. K무크에선 알기 쉬운 블록체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 작성을 했죠. 이제 이게 전자전기 공학에 들어간 학생의 탐구 활동 내용이죠. 이제 화학생명공학과에 들어간 학생들의 탐구 활동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에서 매듭 이론을 학습 후 매듭 이론과 DNA의 상관관계 보고 작성을 했고요. 소논문, 과제 연구로는 약물 투입량에 대한 알고리즘 모델을 작성을 했고요. K무크의 재미있는 화학공정 강의를 듣고 화학공정에 대한 학습 후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공정경제성과 공정흐름선도에 대해 발표를 했고요. 과제 연구에서는 염료체 속 색소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플라보노이드의 방어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물리2는 일반 물리학 책을 참고하여 공면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화학2에서는 평형 반응이 생체 내 항상성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혈중 pH를 유지시키는 것을 핸더슨 하셀바흐 방정식을 이용해 증명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화학생명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탐구활동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상경계열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경계열 학생을 보면은 이제 심화 이수 과목은 경제, 심화 영어 독해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경계열의 인문계열 쪽 학생들은 심화된 과목이 전문 과목이 이렇게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뭘 많이 활용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무크 강의를 특히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는 그 경제 경영에선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했죠? 고급 수학원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었잖아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경제에서 교육청 주관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요. 경제 수학으로 방과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웨어에서 선형대 수학 강의를 들었고 코세라에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더 파워 오브 마켓이라는 강의를 들었죠. K무크의 경제학 들어 강의를 듣고 코스웨어의 화폐금융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K무크의 통계학의 이해 강의를 들었고 K무크의 경영 데이터 마이닝 그 강의를 들었죠. 심화 도서를 보면 맨큐의 경제학 국부론, 그 다음에 최신 선형 대수, 거시경제, 소비심리학,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게임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통계방법의 핵심 이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이런 그 심화 도서와 전문 서적들을 읽으면서 심화 학습한 과정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물론 K무크를 못 씁니다. K무크를 못 쓴다 하더라도 대학들은 무크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K무크라는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K무크라는 나를 빼버리시고 나는 통계학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경영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학습했던 과정을 나타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문계열을 보겠습니다. 어문계열은 이제 공동교육과정 거점형학교 무크 강의에서 영어 토론 방과후 수업을 들었고요. 자율 동아리로 통번역을 했죠. 코스웨어의 영어 교수법 강의를 들었고 K무크의 교육심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웨어의 언어학과 언어교육 강의를 들었고요. 스노우의 문학이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노우의 통번역 강의를 들었고 K무크의 세계 주요 문화와 통번역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심화 도서로는 뭐가 있죠? 영어 독해 원리의 실제라는 그 도서를 읽었고 촘스키 사상의 향연, 그 다음에 영미문학의 길잡이, 그 다음에 국어 의문론, 관계의 교육과 비꼬치기라는 심화 도서를 갖다 이렇게 읽었죠. 그럼 이 학생들이 이제 한번 탐구 활동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탐구 활동 내용을 보면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코스웨어의 선형대수 수강을 했고요. 최신 선형대수 도서 등을 참고하여 최적근사, 최소제곱법 등을 학습하여 단순 선형외기 분석을 통해 연관성 분석을 했고요. 소논문 발표에서 교내 동아리 편성과 활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제서적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계약 이론에 따른 동아리 개선 방안에 대해 탐구를 했죠. 무크 동아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경제학 들어가기, 경영 데이터 마이닝 등 무크 강의 수강 후 기업의 CRM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보고서 작성을 했죠. 확률과 통계에서도 통계자료의 이해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회귀분석 활용 보고서 작성을 했고요. 진로에서도 K무크의 경제학 들어가기 수강하여 여러 국가의 화폐금융정책을 비교한 보고서 작성을 했죠. 요번에 이제 어문계열을 보겠습니다. 어문계열의 이제 탐구활동 내용을 보면 그 진로활동에서 촘스키 사상의 향연을 읽고 언어학에 대한 심화 보고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K무크의 교육심리 강의 수강 후
효과적인 영어 공교육 수업 방안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뒤 거꾸로 수업을 활용한 영어 교수법에 대해 발표를 했죠. 동아리에선 소시류의 구조주의를 탐구한 후 외국어 학습자가 서술 기억의 확장을 통해 외국어의 통사와 의미에 익숙해지는 기재고체는 보고 작성을 했고요. 스노우의 문학이론 강의를 듣고 신역사주의 관점을 수강하고 위대한 개츠비를 신역사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영문 에세이를 작성했죠. 코스여에서는 언어학과 언어교육 강의를 통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자고리 유형을 분석 정리한 탐구 활동을 했죠. 지금까지 학생들의 영역별, 계열별에 대한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 무슨 과목을 이수했고,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때 어떤 강의 들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를 갖다 자세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잘 보시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심학습한 내용들이 나타내는 학습과 탐구 활동을 한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교는 기재되지 않고 우리 학교는 이런 활동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무크 강의를 들었는데 저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2019학년 서울대 설명회에서 서울대 입학처에서 소개했던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생명과학 1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의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죠. 서울대학교 설명회에서 했던 예시니까요. 나 고급 생명과학 배우고 싶었는데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했죠? 혼자 공부했죠. 어떻게? 스스로 인터넷과 전문. 저 인터넷이 뭡니까? 바로 무크 강의겠죠. 고급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일반 생물학 강의를 들으면서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한 걸 서울대학교에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학생부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됐죠? 동아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이제 학생부에 나타냈죠. 저희가 지도한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교육과정에 화학 2 과목에 편성되지 않아 스스로 학습하고자 화학 동아리를 구성함. 코스웨어의 일반화학 강의를 수강하고 부장으로서 다양한 주자를 선정해 계획을 수립하여 토론을 주관함. 강의 내용 중 화학 반응 속도론을 보충 학습하고자 도서 화학의 세계를 탐독하는 과정에서 반응 속도를 이용하여 효소의 반응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레닌저의 생화학을 심화 학습함.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평형 또는 유사 정상 상태를 가정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KM, KCAT, VMAX를 활용하여 미카엘리스 멘텐식을 유도함. 이를 화학과 생명과학의 유기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부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이후 깁스 자유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의 대사 과정을 자발성도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보고서 연력학적으로 분석한 포도당 연소 반응을 작성하는 등 관심 분야를 여러 분야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탐구하는 열정적인 학생인 저희가 이제 지도해서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뭐였죠? 화학 2 과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화학 2 과목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학까지 공부한 다음에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융합적인 탐구 과정을 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